125번입니다. 자, 같은 종류의 샌드위치 6개를 A, B, C, D 4명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A, B, C, D가 바로 받는 개수만 관심이 있겠죠. 왜? 같은 종류니까. 그러므로 A와 B와 C와 D가 받는 개수가 몇 개가 되어라? 6개가 되어라. 이 말이겠죠. 자, 그러면 A 혼자 모두 다 받아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마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4H6이 여기까지 읽었다면 바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개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라고 합니다.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경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네 명 중에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경우, 인 사람이 생기다는 것은 바로 한 명이 받지 못한다. 두 명이 받지 못한다. 세 명이 받지 못한다. 이렇게 분류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사실, 자, 이렇게만 그냥 적어서 우리가 4H6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경우도 있고, 세 명만 받을 때도 있고, 두 명만 받을 때도 있고, 한 명만 받을 때도 있는 경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두 가지로 풀어볼 건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첫 번째는, 자, 한 개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분류를 해서 하나만 한 명이 한 개도 받지, 한 명이 한 개도 받지 못하는 경우와 두 명이 한 개도 받지 못하는 경우와 세 명이 한 개도 받지 못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 되겠죠. 네 명이 모두 다 한 개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한 명이 한 명이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경우. 두 번째는 두 명이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경우. 세 번째는 바로 세 명이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명이 하나도 받지 못하니까 이 A, B, C, D 네 명 중에서 받지 못하는 한 명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A가 못 받을 수도 있고 B가 못 받을 수도 있고 C, D가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한 명도 못 받는 이 한 사람이 하나도 못 받는 경우 한 가지를 선택하면 A가 만약에 받지 못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B, C, D는 어떻게 돼야 되죠? 하나씩은 꼭 받아야 되죠. 따라서 여기서는 B와 C와 D를 더한 게 몇 개가 돼야 되고 6개가 돼야 되는데 이 B, C, D는 모두 다 무엇이 돼야 된다? 하나 이상은 꼭 받아야 되는 거죠. 얘가 또 연계를 받으면 이 세 명 중 하나 한 사람이 연계를 받으면 안 되죠. 못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부정방정식의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자연수해를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를 무엇으로 바꾸기 위해서 엄마정으로 바꾸어 줘야 되겠죠. 바꾸어 주기 위해서 각각 하나씩을 주면 되니까 좀 짧게 적을게요. 3이라고 나타내면 되겠죠. 그러면 엄마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 명한테 몇 개를 세 개를 바로 나누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경우에 바로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 컨비네이션은 4가 되고요. 3H3은 더하면 6, 빼면 얼마죠? 5가 되니까 5 컨비네이션 3, 바로 5 컨비네이션 2가 되어서 5 컨비네이션 2가 10이잖아요. 따라서 몇 가지? 40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두 명이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네 명 중에서 두 명이 못 받는다. 그러면 두 명이 못 받을 사람을 선택하면 되겠죠. 물론,
이 4컨비네이션 인을 두 명이 못 받는다고 생각해도 되지만 두 명이 받는 사람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한 명이 받지 못하지만 다른 게 말하면 받을 수 있는 세 명을 선택하는 거와 경우가 똑같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얘는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C와 D를 더해서 얼마가 된다? 6이 되면서 맞죠? C와 D가 모두 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반드시 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얘도 어떻게 한다? 자, 1 이상이니까 얼마? 하나하나씩을 먼저 줘버리면 4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무엇이 된다? C와 D는 엄하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EH4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4 컨벤션 2는 얼마죠? 6이 되고요. EH4는 더하면 얼마죠? 6. 빼면 5잖아요. 그러면 5 컨비네이션 4인데 5 컨비네이션 4는 5 컨비네이션 1과 똑같죠. 그러면 5 컨비네이션 1이 바로 5가 되니까 6, 5 얼마가 된다? 30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세명이 못 받는다. 세명이 못 받는다는 말은 바로 네 명 중에서 세명이못 받는 사람을 선택해도 되고, 네 명 중에서 받을 사람 한명을 선택해도 되겠죠. 따라서 A, B, C가 못 받는다면 D만 이 모든 6개를 받으면 되겠죠. 따라서 D에게 모두 다 6개 주는 한 가지만 곱해주면 바로 4 컨벤션 3 곱하기 1이 되어서 4 컨비네이션 1이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얼마가 된다? 바로 네 가지가 된다. 이게 바로 한 사람한테 6개 몰빵해 주는 거죠. 그죠? 이해되나요? 따라서 분류를 했으니까 40가지와 30가지와 네 가지를 모두 더해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몇 가지가 되겠다? 74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바로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 바로 분류를 했는 게 되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생각해 보자. 여사건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전체를 방금 조금 전에 구해봤잖아요. 이거는 조건이 없는 거죠. 그죠? 저 전체 경우의 수에서 자, 한 개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라고 했으니까 그게 바로 이 사건은 자, 모든 사람이 적어도 몇 개, 적어도 한 개, 한 개를 받는 경우를 뭐 해주면 되겠다? 체외시켜 주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전체는 조금 전에 여기서 해봤지만 4H6입니다. 맞나요? 자,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적어도 한 개 이상을 받는 거죠. 그 말은 A와 B와 C와 D를 더해서 6이 되는데 이 모든 A, B, C, D가 무엇이 되어라? 자, 1 이상이 되어라. 이 말이겠죠. 적어도 한 개는 받으라고 했으니까. 맞죠? 그러면 바로 이상이니까 이모를 외쳐버리면 하나씩을 먼저 퍼 담아야 되니까 몇 개가 남나? 두 개가 남고 이때 A, B, C, D는 이제 무엇이 된다? 어마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무엇이 된다? 4H2를 전체 가지수에서 빼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4H6은 더하면 10이고, 맞죠? 빼면 9가 되고, 9 컨비네이션 6인데 9 컨비네이션 3이네요. 자, 4H는 더하면 6, 빼면 얼마죠? 5가 되어서 5 컨비네이션 2가 되겠습니다. 자, 9 컨비네이션 3은요, 9와 8과 7을 곱한 것을 3과 2와 1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3, 3은 9, 2, 4, 8이 되어서 12 곱하기 7, 84인가요? 84에서 5 컨비네이션이는 바로 10이 되죠. 10개만 빼주면 바로 몇 가지가 된다? 74가지가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바로 분류를 해서 풀었고요. 두 번째 경우는 바로 뭘 이용했다? 바로 여사건을 이용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두 가지 다 한번 잘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126번입니다. 자, 같은 종류의 빨간펜 8자루, 같은 종류의 파란펜 6자루, 똑같은 바로 종류별로는 바로 같은 거라고 했죠. 이것을 세 사람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조심할 것은 이 14자루를 한꺼번에 나누어 주면 안 되고요. 빨간 펜은 빨간 펜끼리, 파란 펜은 파란 펜끼리 바로 따로따로 나누어 줘서 곱의 법칙을 이용해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때 세 사람이 각각 빨간 펜과 파란 펜을 모두 한 자루 이상씩 가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 사람을 우리가 A, B, C로 놓는다면 A와 B와 C를 더해서 얼마가 되는? 먼저 빨간 펜을 나누어 준다면 8자루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얘는 무엇이 된다? 바로 모두 다 한 자루 이상이니까, 그죠? 자, A와 B와 C는 모두 다 1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다시 A와 B와 C가 바로 이번에는 파란펜 6자루를 우리가 받으니까 6이 되겠죠. 이때도 A와 B와 C는 모두 다 1 이상이 되어야 되죠. 모두 한 자루 이상은 받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이니까 우리는 먼저 한 자루씩 나누어 주면 된다. 한 자루 하나씩 퍼담으면 된다. 아이스크림이면 그렇겠죠. 그럼 얘가 뭐가 되고 5가 되고 얘는 바로 무엇이 된다? 어마정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는 3이 되면서 A, B, C는 모두 다 무엇이 된다? 어마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H5가 되고요. 여기는 곱하기 얼마가 된다? 3H3이 되겠죠. 이 두 개를 각각 계산해서 곱의 법칙으로 연결하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자, 3H형은요, 어떻게 됩니까? 더하면 8, 빼면 7이니까 7 컨비네이션 5인데 7 컨비네이션 2가 되고요. 3H3은 더하면 6, 빼면 5죠. 5 컨비네이션 3은 5 컨비네이션 2가 되겠고요. 자, 7 컨비네이션 2는 7, 6을 2로 나누면 되니까 21이 되나요? 그리고 5 컨비네이션 2는 10이 되죠. 따라서 몇 가지가 되겠다? 210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127번입니다.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도록 시키도록 같은 종류의 공책 7건을 이 4명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죠. 자, 그냥 우리가 7건을 나누어 준다면 바로 4H7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두 조건을 만족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학생은 적어도 한 권의 공책을 받는다. 이랬죠. 그러면 A가 받은 공책을 뭐 스몰로 갈까요? 스몰 A. B가 받을 공책을 스몰 B. C가 받을 공책을 스몰 C. D가 받을 공책을 스몰 D라고 한다면 그 합이 얼마다? 7이죠. 같은 종류의 공책이니까 바로 어떤 공책이든 다 동일한 공책이죠. 개수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마정이겠지만 여기에 각 학생이 적어도 한 권의 공책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A와 B와 C와 D는 모두 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1 이상이니까 모두 다 먼저 한 권씩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A 다시 B 다시 C 다시 D 다시라고 바꾸어 볼까요? 자, 그러면 얼마가 된다? 하나씩 줬으니까 3이 되겠죠. 그러면 A 다시 B 다시 C 다시 D 다시는 모두 어마정이 되고요. 우리는 자, A, B, C, D의 순서상을 구하고 있겠지만, 이 바로 자연수의 해를 구하지만,
A-B-C-D의 바로 이 해를 구해도 그 가지수는 뭐하다? 똑같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따라서 가의 조건만 있다면 결론은 4H3으로 끝날 것입니다. 맞나요? 자, 그럼 더하면 7 빼면 얼마입니까? 6이라서 6 컨벤션 3이 되어서 20가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라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죠. 바로 A는 C보다 더 많은 공책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 A와 C는 즉 A-와 C-를 비교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A는 C보다는 일단 더 많은 공책은 일단 한 권씩만 받았으니까 자, 이제부터 어마중으로 출발하는데 A 다시 값이 C 다시 값보다 뭐 하기만 하면 된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공책은 몇 권 남았습니까? 세 권 남았어요. 그럼 세 권 남았으면 세 권 모두 A-한테 줄 때, 두 권만 줄 때, 한 권만 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B-와 C-와는 연관이 없어요. A-와 C-만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B-와 D-는 A-보다 많아도 되고 적어도 되고 C-보다도 많아도 되고 적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남은 이 공책 세 권을 자, 첫 번째 A-에게 몇 권 줄 때? 세 권 줄 때. 두 번째 A-에게 몇 권 줄 때? 두 권 줄 때. 세 번째 A-에게 한 권 줄 때. 맞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해가잖아요. 그러면 네 번째로 A-에게 주지 않을 때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A-에게 주지 않는다면 C-에게도 어떻게 된다? C-가 더 작아야 되니까 주지 않아야 되죠. 그러면 한 권 이미 받았으니까 똑같은 개수가 되어 보니까 이 네 번째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A-에게 세 권을 다 줬다는 말은 B-C-D-에게는 하나도 주지 않는 거죠. 그럼 이때는 A-는 세 권, C-는 0권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이미 한 권씩 받았으니까 바로 A는 네 권, C는 한 권을 가지는 꼴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몇 가지다. A-가 3일 때는 모두 다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로 끝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A-가 2가 됩니다. 두 권을 줬다면 B-와 C-와 D-가 얼마가 되면 된다. 바로 두 권을 줬으니까 남은 거는 한 권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 한 권을 어떻게 주면 되겠습니까? 자, A-가 2니까 자, C-에게 주지 않아도 되고 C-에게 한 권만 준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A-가 더 크죠. 따라서 C-에게 주던 B-에게 주던 D-에게 주던 어떻습니까? A-는 두 권, C-는 한 권이나 0권이나 0권이 되니까 토탈 몇 가지 경우가 나온다? 세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이해가 되나요? 그 말은 이 남은 한 거는 어느 누구에게나 줘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 되겠죠. 아시겠나요? 자, 이번에는 A-한테 한 권을 줬습니다. 그러면 B-와 C-와 D-가 합쳐서 두 권이 되어야 되는데 A-한테 한 권을 줬기 때문에 C-는 1보다 작아야 되죠. 그 말은 C-에게는 절대로 주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주면 안 되겠죠. 그래야지 바로 A가 더 많은 한 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B-와 D-의 합이 얼마가 되면 된다? 2가 되면 되고 얘가 지금 계속 어마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얼마가 된다? 바로 2H2가 되는 거죠. DH2니까 4 더하면 4이고 빼면 3이니까 3 컨비네이션 2는 3 컨비네이션 1이 되어서 바로 3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가지와
세 가지와 세 가지를 합쳐서 전체 몇 가지 경우가 나온다? 일곱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데 있어서 먼저 한 건을 줘버리면 음화정이 되고 A가 C보다 많다는 말은 남은 세 건을 A한테 세 건 줄 수 있고 두 건 줄 수 있고 한 건 줄 수 있는 것으로 뭘 해서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128번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중복조합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물건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형태였는데 그게 모두 다 식으로 적으면 바로 부정방정식의 바로 해를 구하는 문제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바로 정말로 부정방정식으로 주어졌네요. 바로 이럴 때 x, y, z를 대해서 7이 될 때 음이 아닌 정수, 즉 음화정이죠. 그 순수성의 개수와 이 x, y, z가 자연수일 때의 순수성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지금까지 계속 연습을 많이 했죠. 바로 이 a는 바로 적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음이 아닌 정수니까 바로 3H7이 되겠네요. B는 어떻게 되나요? 바로 자연수에 대한 부정방정식의 바로 순서상의 개수니까 먼저 하나씩 줘버리면 되니까 얼마가 되죠? 바로 4가 되어서 3H4가 바로 자연수의 개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더하면 얼마가 되고 10이 되고 빼면 9가 되죠. 9 컨비네이션 7인데 바로 9 컨비네이션 2와 같아서 얼마가 된다? 바로 36이 되겠습니다. 자, 3H4는 더하면 7이죠. 빼면 6이 되고 6 컨비네이션 4인데 6 컨비네이션 2가 되어서 바로 얼마가 된다? 15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와 B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51이 이 문제의 바로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129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방정식이 아니라 부등식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우리끼리 자, 부정부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자, 이 음이 아닌 정수 네개의이 합이 2보다 작거나 같은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x, y, z, w가 모두 다 정수니까 2보다 작은 우리가 정수를 생각해 볼 때, 자, 음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0부터 자연수가 되므로 절대로 이 합은 음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냥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가 뭐인 경우? 0인 경우. 그리고 얘가 뭐인 경우? 1인 경우. 얘가 뭐인 경우? 2인 경우로 어떻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풀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x, y, z, w가 정수기 때문에 그 합도 정수가 될 수밖에 없고 절대로 음수는 될 수가 없죠. 음이 아닌 정수므로 얘가 모두 다 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네 개의 합은 0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부정부등식을 이런 형태로 바로 무엇해서 분류해서 여러분들이 처리해주면 바로 이제 무엇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바로 중복조합으로 갈 수가 있죠. 저 부정방정식의 해로 문제가 바뀌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음화정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얘는 4H0이 되겠죠. 자, 그리고 얘는 4H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4H2가 되니까 요 세 개의 값만 찾아주면 끝나는 거죠. 자, 4H0은요, 바로 더하면 4, 빼면 3이니까 3 컨비네이션 0이 되어서 1이 되는 거고요. 4H1은요, 더하면 5, 빼면 4죠. 따라서 4 컨비네이션 1이 되어서 얼마가 된다? 4가 되는 것입니다. 자, 4H2는요, 더해버리면 6, 빼면 5가 되겠죠.
5 컨비네이션 2가 되어서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는 거죠. 이 세 개를 모두 다 더해주면 되니까 바로 얼마가 된다? 1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를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자, 요 세 개 더하는 거 봅시다. 우리가 나중에 바로 이항 정리에 들어가면 파스칼 삼각형을 배우면 파스칼 삼각형에서 세 가지 꼭 알아야 될 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자, 그 중에서 이 컨비네이션을 보면요. 자, 이 세 개밖에 없으니까 직접 계산해도 되지만 얘가 여섯 개나 일곱 개 많아진다면 일일이 계산하기가 불편하죠. 그런데 보시면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항 정리와 파스칼 삼각형에 대한 정보를 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자, 컨비네이션을 계산할 때 항상 누구부터 출발한다? 1부터 출발하는데 어떻습니까? 앞에 것도 하나씩 커지죠. 그리고 뒤에 것도 하나씩 커지죠. 1부터 출발하면서 앞에 것도 커지고 뒤에 것도 일식점 갈 때는 누구를 기준으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얘를 기준으로 누구만 커져라. 앞에 것만 하나 커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것도 커지고 뒤에 것도 커지면 제일 마지막을 기준으로 앞에 거면 커지면 된다는 거죠. 그럼 6 컨비네이션 2가 이 세 개를 더한 것이 바로 6 컨비네이션 2가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6, 5, 30을 2로 나누었으니까 15라고 바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1부터 시작해서 앞에 것만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앞에 것만 커진다. D는 같은 숫자일 때 앞에 것만 커지면 자, 마지막을 기준으로 둘 다 하나씩 커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알아두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항 정리해 가면 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때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부정부등식의 첫 번째 풀입니다. 바로 부정방정식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처리하면 되는데 좀 더 간단하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지금 x, y, z, w는 우리가 모두 다 더하면 2 이하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수가 0과 1과 2뿐이죠. 그런데 이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w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자 부정식일 때만 써먹을 수 있어요. 하나의 문자를 추가할게요. 하나의 문자를 추가하면요. 자, 지금 이 x와 y와 z와 w가 될 수 있는 수는 0 아니면 1 아니면 2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문자를 추가하고 방정식으로 그냥 2로 두겠습니다. 자, 지금 부등식 자체를 방정식으로 놓는 대신에 하나의 문자를 더 추가해버리면 t의 값도요, 2가 되거나 1이 되거나 0이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t도 무엇이 된다? 엄하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부등식을 이렇게 이꼴 2로 놓는 순간 한 문자를 추가해서 넣는 순간 x, y, z, w, t가 모두 엄하정으로 이렇게 놓아도 된다는 거죠. 따라서 다섯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OH2가 된다는 것이고 직접 계산해 보면 7인데 하나 빼면 6이죠. 6 컨비네이션 2가 되어서 얼마가 된다? 1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게 바로 두 번째 풀이가 되는데 이 부등식을 무엇으로 만들어 버리고 방정식으로 만드는 대신에 자, t라는 하나의 새로운 문자를 추가하면 그 모든 이 다섯 개의 바로 문자들이 무엇을 이름으로 엄화정을 이름으로 바로 OH2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 풀이도 한번 잘 알아놓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30번입니다. 자, 이 부정방정식을 만족시키는 A 값은 1 이상, B 값은 2 이상, C는 3 이상일 때의 이 정수 ABC의 순서상 개수가 15일 때, 자, 이 자연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자, ABC의 조건이 모두 다 이상으로 나왔죠. 그러면 한 개, 두 개, 세 개, 즉 A에는 한 개를 먼저 주고 B에는 두 개를 주고 C에는 세 개를 먼저 주면 모두 다 엄화정이 되어버리죠. 따라서 A와 B와 C의 합이 물론 이제 하나씩 두 개씩 세 개씩 줬으니까 여섯 개를 먼저 담는다는 거죠. 그럼 얘가 여섯 개를 빼버리면 되니까 K-6이 되면서 이 A-B-C-가 바로 무엇이 된다? 엄화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따라서 어떻게 되죠? 3H K-6이 되고 얘가 바로 얼마가 된다? 15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이 식을 우리가 중복조합을 컨비네이션으로 바꾸어야 되니까 더하면 얼마죠? K-3이죠. K-3인데 하나를 더 빼야 되니까 K-4가 되고 컨비네이션 얼마가 된다? K-6이 되겠네요. 맞나요? 그러면 얘는 또다시 K-4 컨비네이션에 K-4에서 K-6을 빼버리면 되니까 빼버리면 마이너스 K 플러스 6이 되어서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컨비네이션 계산을 해보면 컨비네이션 2가 되니까 K-4와 하나 줄어들어서 K-5가 되겠죠. 그걸 2 팩토리얼 바로 2로 나누면 되고 그게 바로 얼마가 된다? 15가 되는 바로 K값 자연수를 구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분자 K-4, K-5는 얼마가 된다? 30이 되고요. 맞죠? 자, K도 자연수잖아요. 그죠? 자연수인데 두 개 곱해서 30이 되라고 하죠. 근데 얘가 몇 개 차이입니까? K-4보다 하나 적은 게 K-5니까 얘가 더 크면서 한 개 차이가 되죠. 그럼 얘는 바로 6 곱하기 5가 되겠네요. 바로 약수 문제로 처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K-4가 무엇이 되고 6이 되고 K-5가 5가 되는 그 K값은 바로 누구밖에 없다? 10밖에 없다. 자연수는 10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물론 음의 정수값도 K값이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자연수 K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약수 문제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131번입니다. 자,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주는 자연수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죠. 자, 가는요, 이 다섯 개의 바로 이 A, B, C, D, E를 더하면 20이 되는 자연수를 의미하고, 자, 나를 가지고 우리는 A, B를 찾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A와 B도 자연수인데, 각각을 제곱해서 그 차가 후가 되는 자연수 A, B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자연수를 제곱하면요, 1을 제곱하면 1이죠. 2를 제곱하면 얼마예요? 바로 4가 됩니다. 자, 9를 찾으면 되니까 3을 제곱하면 얼마죠? 9가 돼요. 4를 제곱하면 얼마죠? 바로 16이 되고 5를 제곱하면 얼마가 되죠? 25가 돼요. 자, 이것만 해봐도 요 두 개의 차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9가 되죠. 이 차가 바로 얼마가 된다? 9가 되니까 바로 A제곱과 B제곱은 절대값이니까 하나가 4의 제곱, 하나의 5의 제곱이 되면 되겠죠. 그 말은 A와 B는
45일 수도 있고 54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A 값이 4이면 B 값은 5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A 값이 5이면 B 값은 4가 된다는 이런 두 쌍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A와 4의 합이 얼마입니까? 바로 9가 되니까 A와 B의 합이 9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C와 D와 E의 합은 얼마가 되면 된다? 바로 11이 되면 되겠네요. 그런데 C, D는 모두 다 자연수죠. 자, 자연수기 때문에 하나씩 줘버리면 어마정이 돼버리고, 그러면 C 다시 D 다시 E 다시는 3을 빼버리면 얼마가 된다? 8이 되면서 바로 C 다시 D 다시 E 다시는 어마정이 돼버리니까 결론적으로 3H8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하면 11, 빼면 10이 되고 10 컨비네이션 8은 10 컨비네이션 2와 똑같고 그 값은 바로 45가 되니까 자 앞에 있는 A, B 값이 두 개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 두 개의 경우에 대한 각각이 45가지씩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90이 된다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32번입니다. 자, 다음 부정 방정식을 만족시켜주는 자연수의 순서상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부정 방정식을 중복조합 형태로 푼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때는 반드시 자, 모든 문제의 개수가 1일 때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XYZ는 개수가 1인데 W는 개수가 5죠.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 이 반드시 5가 돼버리면 1이 아닌 5이면 우리가 중복조합을 쓸 수가 없으니까 자, 이 W 자체도 자연수이므로 먼저 W가 1일 때와 W가 2일 때와 W가 3일 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잖아요. 자, 그런데 W가 3이면요. 얘가 벌써 15가 돼버리죠. 그러면 XYZ의 합이 0이 돼버리니까 자연수 XYZ를 더해서 0은 될 수가 없으니까 W는 3부터는 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4가 되어버리면 20이니까 얘가 바로 음수가 되어서 맞죠? 세 개 중에 하나는 음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로 개수가 우리가 1이 아닐 때는 이렇게 하나만 1이 아닐 때는 무엇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서 풀면 되고 모두 다 1이 아니면 어떻게 한다? 바로 분류를 해서 또한 풀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합의 법칙으로 가는 거예요. 따라서 W가 1이면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바로 얼마다? 얘가 5가 되니까 이항하면 얼마 되죠? 10이 되는데 이때 XYZ는 뭐가 된다? 자연수죠. 그러면 바로 하나씩을 줘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이 물을 외쳐야 됩니다. 따라서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로 보면 되고 그게 얼마 돼요? 7이 되고 마정이 되죠. 한 개씩 퍼담았으니까 7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얼마가 됩니까? 3H7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더하면 10, 빼면 9가 되고 9 컨비네이션 7인데 9 컨비네이션 2가 되어서 얼마가 된다? 바로 36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x 플러스 y 플러스 g는 얼마가 된다? w가 2면 얘가 10이니까 5가 된다는 거죠. 이때도 x, y, g는 자연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음화정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x 다시 더하기 y 다시 더하기 z 다시는 하나씩 줘버리면 되니까 얼마다? 바로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x 다시 y 다시 z 다시가 엄화정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중복조합을 쓸 수가 있겠죠. 3H2는 더하면 5 빼면 4니까 4 컨비네이션 2가 되어서 4, 3, 12를 2로 나눈 6이 바로 되겠네요. 따라서 W가 1일 때는 36가지, W가 2일 때는 6가지가 나오니까 분류했으니까 각각을 뭐 해주면 되겠다?
더해주면 되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바로 이 순서상의 개수는 42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